대한 뉴스. 최근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푸른 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새마을 운동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양재동과 경기도 과천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전히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새마을운동, LH 마을운동 일환으로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나무 심고 가꾸는 법 등을 교육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인재양성소. 자, 남몰래 나무 심는 선행을 베풀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고했다는 의미로 껌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껌은요, LH 특껌.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물량, 과천 지정타 S8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산, 소득 보나요? 안 보나요? 자, 두 번째,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자, 세 번째, 과연 현장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생생하게 전해드리려 직접 갔다 왔습니다. 자, 채널 고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위치가 어딘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위치는 여기 S8이라고 적혀있는 이 위치입니다. 자, 기존에 S9 해가지고 제이드자이, 벨라르테 S6 작년 말에 분양을 했던 S1, S4, S5까지 분양을 마치고 제2경인고속도로랑 맞닿아 있는 이 블럭을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 분양이에요. 자, 이 홈페이지는 작년 3월에 분양을 했던 과천 제이드자이 홈페이지인데요. 자, 제이드자이가 여기 있었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S8은 요 지역이다라는 얘기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학교 통합해서 자, 요쪽에 신설될 예정이고요. 자, 요 밑으로는 근린 공원이 계획이 돼 있고, 자, 그리고 과천대로 왕복 10차선 정도 되고요. 제2경인 고속도로랑 맞닿는 곳에 있는 게 이제 S8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밑으로는 인덕원역, 위로는 과천 정부청사역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이쪽에 신설이 된다. 4호선이죠. 그렇다 보면 S8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 괜찮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향후 연결될 신설 교통편 철도를 보자면, 자, 기존에는 인덕원이 4호선만 다녔다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자, 일단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선 인동선이, 동서로는 월곶 판교선이 저 인덕원역을 지나쳐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서로는 월곶 판교선, 남북으로는 인동선이 이제 개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 이 초록색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GTX C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덕원역, 그 위쪽으로는 정부 과천청사역 사이 약간 인덕원역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S8 같은 경우는 바로 근처에 신규 지하철역이 이제 생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인동선이랑 자, 월곶 판교선을 이용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GTX C 노선 과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까진 입주자 모집 공고나 분양 일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8만 보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S4, 5, 1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명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신동아 건설이랑 우미 건설이 같이 짓는다. 신동아는 패밀리에, 우미는 린이라는 메이커를 쓰고 있죠. 자, 세대수는 공공분양은 318세대, 신혼희망타운은 227세대, 행복주택은 114세대 해서 자, 659세대 정도 됩니다. 자, 그중에 우리는 공공분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동수는 5개동이고 지상 29층까지 예정이 돼 있다. 자, 그리고 면적 중요한데요. 자, 공공분양에 있어서 면적은 오? 60제곱 초과니까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 있어서 자산과 소득을 안 보겠네요. 네, 맞는 말입니다. 공공분양에 있어서 특별공급은 자산소득 보고요. 일반 공급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산소득을 안 봅니다. 자, 특별공급 비중이 얼마나 되죠? 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노다기 생신 20대는 아니다. 노부모 다자녀 기간 추천 생애 최초 신혼부부. 자, 5%부터 시작해서 5%씩 올라가죠. 5%, 10%, 15%.
하지만 노다기는 20대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25%, 30%, 나머지 일반이 15%입니다. 공공분양 물량은 318세대라 그랬죠. 일단 비중대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318세대를 퍼센테이지로 배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18세대 중에 일반 공급 물량은 47.7세대. 자, 결론은 사상과 소득을 안 보는 일반 공급 물량은 한 47세대 안팎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요 물량 뺀 나머지는 자산소득 본다는 얘기고요. 그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주택이니까 자, 노부모 다자녀 생애 최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자, 요 기준을 따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산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땐 부동산은 요만큼, 자, 자동차는 요만큼. 자, 다음으로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요?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 분양가는요. S4 2476, S5 2373, S1 2400 3만원, S6 벨라르테 같은 경우는 2372만원 해가지고 2300 후반에서 2400 초반까지 형성을 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들은 다 민영 아파트였죠. 같은 공공분양 아파트는 2020년 3월에 분양을 했던 S9 바로 대각선에 있죠.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220만 원이라서 S8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얼마나 될까요? 제이드자이만큼 나오면 좋겠지만 요 정도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분양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요 정도 나올지 아니면 그보다 높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가 2400 정도만 나오더라도 완전 땡큐죠. 자, 왜냐하면 자, 지금 현재 시세가 레미안 슈르 84제곱이 16억 5천이에요. 평당가로 따졌을 땐 5천만 원. 자, 요거 기준으로 한다면 완전 반값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8은 여기 있고요. 레미안 슈르는 자, 정부 과천 청사역과 가까운 이쪽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자, 16억 5천, 평당가 5천만 원. 하지만 그 위쪽에 있는 과천자이 84제곱이 2021년 1월 13일 날 18억 200만 원 찍었네요. 평당 5천을 넘었습니다. 자, 5,4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다면 좋겠지만 약간 높더라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자, 왜냐하면 그래도 반값 아파트다. 지금 현재 주변 아파트 84제곱 시세가 16억 5천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잔금쯤의 감정평가가 10억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대출을 해주는 은행 측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를 15억을 넘지 않게 해서 본인들이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본인들 수익이 날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이익이겠지만 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자,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 주면 되지 않나요? 자, 2월 19일 이후로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 줄 수 없습니다. 대출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자, 15억을 넘어가서 자,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 필요한 돈이 너무 많죠. 자, 그리고 지역 우선 공급 비율로 해가지고 과천시, 경기도, 수도권 해가지고 30, 20, 50%로 비율로 나누고요. 아시겠지만 과천 3번기에 경기도 2번기에 수도권은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가점제는 적용하지 않고 납입 인정 금액으로 해서 자,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기존의 과천 지정타 3총사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총사는 S4, S5, S1이었죠. 자, 일단 특별 공급은 대략적으로 3만 명, 자, 3만 명, 3만 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S4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66대 1, S5 192대 1, S1 150대 1 정도 했다. 자, 그렇다면 일반 공급 경쟁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자, 각각의 S4, S5, S1이고요. 자, 일반 공급 지원자는 19만 명, 18만 명, 10만 명 지원을 했고요. 자, 이때 이제 중복해서 넣는 경우도 많았었죠. 자, 경쟁률로는 415대 1, 470대 1, 534대 1 정도 기록했다. 참고적으로 과천 지정타 3총사는 민간 분양 경쟁률이었습니다.